현대 여성들에게 화장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맨 얼굴로 외출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했던 느낌을 누구나 가져본 적이 있을 정도로 화장은 보편화된 것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약 5조 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화장은 하면 할수록 그 속성상 짙어지기 마련이어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화장품 회사의 덤핑 공세와 교묘한 상술도 증가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가 있는 법. 예뻐지려고 화장을 하다가 오히려 피부가 상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화장품은 그 성분이 화공물질과 석유계 기름으로 이루어진다. 화장품에 계면 활성제나 방부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름을 외우기도 힘든 각종 화학물질은 사람에 따라 오히려 피부를 해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화장품을 광고하기 위한 문구이지만 역설적으로 화장품의 유해성을 입증하고 있기도 하다. 피부에 남은 화장품은 피부의 호흡을 막아 생기를 잃게 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화장품 피해 사례는 연간 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기도 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분은 샴푸에 포함된 그 향료 때문에 목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발생된 경우로서 소양증이 동반되면서 피부가 빨개지고 좁쌀 모양의 그 구진이 발생된 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샴푸나 염색약으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짙은 화장 때문에 생긴 두드러기 환자도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현재 저희 접촉 피부염 클리닉에 찾아오신 분들이 하루에 2-3명 정도는 화장독으로 찾아오시는데 한 달에 한 40-50명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화장독에 대한 그 발병률은 외국 같은 경우는 대개 1 내지 한 3%, 소비자의 1 내지 3%에서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국내에서도 거의 유사한 비율로 그 화장독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벗은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 좀 더 자연과 가까운 삶을 권하는 곳이다. 한국자연미용법연구회를 겸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옛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토대로 자연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화장 비누가 없었던 옛날에는 화장을 지울 때 팥가루를 썼다고 한다. 또한 얼굴에 기미가 끼면 다시마를 우려낸 물로 씻어내곤 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자연의 벗 제품들은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을 정도로 천연 재료로만 만들어졌다. 세안을 깨끗이 하는 거하고 철저히 하고 해롭게 하면서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이지은 회장. 47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인다. 몸을 영위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지은 씨는 화학 조미료 등에는 민감한 요즘 사람들이 왜 얼굴에는 아무거나 바르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한다. 피부죠. 예, 피부인데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먹는 거는 좋은 거 먹는데 나쁜 거 이렇게 좋은 거 골라서 잘 먹을 수 있는데 얼굴에 바르는 거는 막 그냥 외국에서 왔다고 하고 인류 영화 배우처럼 꾸민 그것만 흉내내고 아무거나 바르려고 그래요. 요란하게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적당히 먹는 일이 미용에 더 중요하다고 이지은 씨는 말한다. 때문에 자연 화장품의 재료는 대부분 우리들이 식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꿀, 죽염, 율무 등 하나같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자연의 순수 물질로 만들어지는 자연 화장품은 피부와 친화력이 높고 이질감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피부의 기능이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돼 결국에는 화장품이 필요 없는 피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자연 화장품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지은 씨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쓸 수 있는 방법을 직접 회원들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 밀가루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감는 거는 밀가루로 못하고 곡식으로 못하고, 그래서 계란 흰자를 풀어서 그걸로 샴푸를 하거나 다시마 이런 거 물에다가, 오늘 지금 담가 놓은 게 없는데 담가 놓으면 한두 시간만 담가 놓으면 여기서 알지네이트라고 알긴산이 특수한 섬유질이 쭉 빠지면서 끈적한 물이 나와요. 그걸로 많이 감아 보셨죠? 우리 최 여사님은. 계란으로, 예, 계란 흰자로 많이 감아 보시고 비듬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하면 곧 그렇게 하시고 효과를 보신 분인데. 머리가 잘 안 빠져. 예, 머리털이 잘 안 빠지죠. 머리카락이. 자연의 벗에서 생산하는 자연 화장품은 모두 9가지. 참이슬, 꽃구름 등 한결같이 예쁜 순 우리말 이름을 지녔다. 가격이 조금 비싼 게 흠인데 주성분인 꿀, 녹두 등의 천연 재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연 화장품을 사용하는 회원들은 대부분 품질에 만족하고 있는 편이다. 우리가 요즘에 그 공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서 그 유기농법 그 재배하는 거를 먹는데 우리 그 피부도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화공약품 그런 거가 요즘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화장품들 보면은 이렇게 피부가 20%는 호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런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이 피부가 색이 죽고 또 환자 같아요. 화장을 안 할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먹거리도 그런 그 무공해를 먹듯이 바르는 것도 그런 게 없을까 하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여기 그 자연 화장품을 알게 돼가지고 이걸 발라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여름에 특히 낮에 땀을 많이 흘릴 때 자연의 벗에서 말하는 자연 미용은 화장의 개념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음식과 마음을 잘 먹는 데 있다고 이지은 회장은 늘 강조한다. 그의 이런 생각은 참 미용이라는 단어에 잘 드러난다. 조용히 땀도 안 흘리고 참 미용이란 주체성 없는 거짓 미용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자는 생활 운동이다. 우선 주체성이 없는, 그러니까 방황하는 미용, 남을 따라해야만 내가 안심을 하는 이런 잘못된 방황하는 그 남을 따라서 흉내내기를 그걸 미용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곧 자기를 찾고 개성을 찾는 그 집단 의식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 참 아름다움을 찾아야 된다는 그 진실한 아름다움의 용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로 풀이하면 거짓 미용 행위, 가식적인 거, 분장을 변장을 한다거나 아침에 잘 어떻게 꾸몄다가 저녁 때는 누가 알아볼 수도 없는 이런 변장을 해 갖고 다닌다면 그것을 미용이라고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 이지은 씨가 자연 미용에 관심을 두게 된 것도 먹거리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건강이 나빴다고 한다. 폐결핵, 신부전증 등의 병마에 시달려 한때 삶의 절망적인 순간까지 간 적도 있었다. 각종 약물로 고생하던 그 당시 이지은 씨는 자연과 하나 되지 못한 삶은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환경 문제, 먹거리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에는 유기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하는 식당을 열기도 했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자연 화장품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1987년 한국자연미용법연구회를 처음 만들게 된 것이다. 지금은 자연의 벗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회원이 3천여 명. 이 모임의 활동은 자연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합성세제 안 쓰기, 유기농산물 먹기,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생활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의 벗 제품들도 당연히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다. 화장품의 원료는 대부분 맹물로도 씻겨지는 자연의 순수 물질이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제품의 포장도 최대한 줄였으며 대부분의 용기는 재활용하고 있다. 간혹 포장이 부실해 제품이 싸구려 같아 보인다는 불평도 있었지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더욱 호응을 받는다고 한다. 이지은 회장은 자연의 벗 회원들을 상대로 매주 화요일 강좌를 열고 있다. 이 강좌가 끝난 후 오곡밥을 지어 함께 먹는 일은 빼놓을 수 없는 행사이다. 이지은 씨가 직접 만들었다는 악처 10분. 그중에 으뜸이 바로 흰 쌀밥만 남편에게 먹이는 아내이다. 여기서 그녀가 얼마나 오곡밥을 중시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재료가 곡식이죠, 그죠? 곡식인데 곡식이 뭐 한 가지도 아닌데 꼭 한 가지만 밥을 해서 먹을 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딨냐? 그 기준은 응? 우리 5장 6부에다 둬야 되는데 장이 일단 5가지가 넘는데 주로 건강하게 해주는 이 밥을 한 가지 쌀로만 하면은 다른 4가지 장은 굶어주고 네? 그래서 5장이 고루고루 유익한 영양이 다 갈 수 있도록 주식을 5가지 곡식 이상으로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곡밥이 신체에 오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지은 씨의 주장은 음양 오행설 중 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쌀은 색깔로 치면 흰색이다. 여기서 쌀이란 현미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신체 부위는 폐와 대장 때문에 현미로 밥을 지어 먹으면 변비를 고칠 수 있다고 한다. 보리는 파란색을 의미한다. 신체 기관 중 파란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쓸개와 간이다. 수수는 붉은색을 지녔다. 신체에서 가장 붉은색을 가진 기관은 역시 심장일 것이다. 조는 노란색, 비장과 위장에 좋다고 한다. 위장병을 앓는 사람들이 조밥을 먹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콩은 검정색을 나타내며 신장과 방광을 튼튼히 해준다. 이러한 오곡밥 말고도 그들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선한 야채이다.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산물은 자연의 섭리를 직접 몸속으로 전달해주는 먹거리이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먹거리만큼 좋은 보약은 없다는 이지은 씨. 자연의 벗은 단순한 미용연구회가 아니라 삶 자체를 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바꿔나가는 생활실천운동 단체인 것이다. 자연의 벗 제품들은 대부분 회원 판매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도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가게나 백화점에서는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벗 제품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서울 안국동에 있는 자연의 벗 직매장은 일반인들이 자연의 벗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찾아오는 손님에게 미용과 건강에 관한 상담도 해주고 적당한 먹거리나 화장품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이곳 외에도 10여 군데에서 자연의 벗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두꺼바 매장도 그 중에 하나이다. 이 매장에서는 생활용품을 주로 팔고 있는데 대부분이 옛부터 내려오는 전래용품들이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개량 한복이다. 바른 몸가짐과 옷차림을 중시하는 이지은 회장이 직접 만든 것들이라고 한다. 주요 고객인 젊은 층과 대학생들이 단체로 개량 한복을 주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가게의 주인인 유현지 씨는 자연의 벗 제품을 팔기도 하지만 자신이 열렬한 고객이기도 하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개량 한복이나 자연 화장품을 사용했던 경험을 들려주며 자연의 벗 예찬론을 펼치기도 한다. 자연스럽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민감하지도 않은데 일반 화장품을 쓰면요 졸려요. 졸리고 얼굴이 무겁고 그리고 아주 피곤하고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제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죠.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그분 그 자연의 벗 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쓰면서는 전혀 발랐다 안 발랐다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한참 쓰다 보니까 안 발라도 바른 것 같고 발라도 안 바른 것 같아요. 천연 소재라서 그런가 봐요. 두꺼바에서는 자연의 벗 제품 외에도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전통 문양을 살린 재생지 노트이다. 재생지를 만든 거거든요. 재생지를 만들고 여기를 그 옛날 책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옛날의 분위기를 날 수 있게 하는 건데 안에는 이렇게 다 전통 문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전통 문양, 다 전통 문양. 그래가지고 이거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한테 아주 그 정취를 불러일으키면서 너무 인기가 좋아요. 우리 땅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먹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데서 참된 아름다움이 시작된다는 자연의 벗 사람들. 어쩌면 이것이 환경운동의 출발점이 아닐까. 자연의 벗 회원들이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섰다. 참미용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매주 한 번씩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짙은 화장에 익숙해져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일이 시급하다는 이지은 씨. 그는 우리 삶의 자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실천해 나가자는 생활운동가요 환경운동가인 것이다. 오늘도 이지은 씨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참미용에 대한 설명에 열을 올린다. 이들이 커서 성인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꿈꾸면서